오늘 제가 이어서 말씀드릴 거는 그렇게 중요한 노년을 우리가 잘 준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중년을 또 잘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0 플러스 50세 이상 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또 우리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그렇고 또 사회적인 아니면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50 플러스 50세 이상 된 사람들의 역할이라든지 또 무언가의 공동체, 커뮤니티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미국에 이미 54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AARP라는 그런 조직의 사례를 들어가면서 여러분과 같이 시간을 보내고자 합니다. 베이비 부모 언제부터인지 한 2년 된 것 같아요. 한국의 베이비 부모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이렇게 신문지상이나 미디어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720만 명 가까이 되고 전체 인구의 14.5%, 7% 가까이 되고 태어난 시기는 전쟁이 끝난 이후에 1955년부터 태어난 출생아들이죠. 그래서 평소보다 한 2배 정도 붕 해가지고 태어난 많은 숫자들입니다. 그래서 63년까지를 끊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더 이 출생 아들의 숫자가 증가한 숫자가 계속 연결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게 거의 83년생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코홀트라고 그러죠. 그 출생자들 집단을 가지고 베이비 부모라고 얘기하지만 2차, 3차 계속 따라오는 그런 베이비 부모, 후기 베이비 부모들에 대한 연구나 관심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 베이비 부모들은 동질성을 가진 집단이다 하고 얘기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세대 고령화, 그죠? 제너레이션 에이징에서 얘기를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동질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안에, 그 집단 안에 있는 55년생과 63년생을 같이 또 이렇게 섞어놓고 그 방에서 얘기하면 서로 기분 나빠해요. 내가 왜 저 사람하고 같이 있냐? 내가 왜 쟤네들하고 같이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에서도 아메리칸 베이비 부모들이 1946 전쟁 후에 2차 세계 후에 태어난 사람부터 64년생까지예요. 40년생부터 64년생까지. 우리보다 더 길죠. 18년, 19년.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연구하는 집단에서는 미국의 아메리칸 베이비 부모들은 더 세분화시킵니다. 그래서 올더 베이비 부모, 미들 베이비 부모, 영걸 베이비 부모 해가지고 18년, 19년을 6년씩 또 잘랐어요. 그래도 기분 나빠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베이비 부모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해서 한 4년씩 이렇게 나누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미 그런 시도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질성을 갖고 있지만 동시에 또 이질적인 집단이다. 우리 386 세대랑 그전 세대랑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3년생하고 55년생하고는 조금 차이 나죠. 그리고 여담으로 닥터 커틀러가 여기 굉장히 젊은 사람들만 있다고 그랬는데 제가 꼭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은 염색을 하기 때문에 염색 문화가 발달해서 다 까맣게 머리 색깔이 염색이 돼 있어서 젊어 보이지 결코 그 나이는 아니라고. I'm talking about the dying people, so there are more than number of people you think is old enough. 그래서 동질성과 이질성을 같이 갖고 있는 집단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오늘 아침 신문에서 아까 김신웅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깜짝도 놀라는 기사를 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도 자영업자의 44%가 베이비 부모다. 나이 들면서 뭘 안 할 수가 없는데 또 뭐를 하면은 또 문제가 이렇게 또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무엇을 할 것이냐의 문제도 있지만 어떻게 할 것이냐, 얼만큼 준비돼서 또 그걸 할 것이냐, 그리고 누구와 함께 할 것이냐. 훨씬 더
아주 탄탄한 준비를 해서 시작해야 되는 게 베이비 부모의 창업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혼자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배우자랑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더 안 좋은 조화인가? 모르겠는데 최소한 혼자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혼자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배우자랑 같이 하면 도움이 됩니다. 혹시 이 일을 제기하실 거면 저한테 나중에 질문하시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베이비 부모 지금 55년생부터 63년생이니까 뭐 57세부터 49세까지가 해당되는데 이 사람들이 무너지면 나이 들어서 시작한 비즈니스가 어려워지면 중산층이 완전히 붕괴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서 어떤 다른 사람이 하는 치킨집이나 다른 사람이 하는 피자집, 다른 사람이 하는 김밥집을 보실 게 아니라 뭔가 좀 다른 걸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룹이 돼가지고 한번 비즈니스를 생각해보고 준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너무 급해요. 빨리 무언가를 퇴직하자마자 바로 그 해에 하려고 그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50년 이상, 40년, 50년 이상 살았으면 그것 자체로 조금 쉴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we need a break. 우리 브레이크 할 필요가 있어요. 조금 스탑하고 한 6개월, 1년 이상을 조금 쉬면서 이것저것 생각해보고 만나도 보고 공부도 해야 됩니다. 꼭 과거에 했던 그 능력이나 그 업종만 생각하는 것도 바보예요. 인생 115살까지 나오잖아요, 미국은. 115살까지는 아니라도 한 100살까지만 산다 해도 얼마나 앞으로 긴 기간이 남아있습니까? 뭔가 또 아주 다른 걸 시작해도 충분한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 생각해보고 뜻하지 않은 조기 퇴직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쇼크를 가져온다. 그리고 자녀의 부양 싫다. 본인도 어려워지면 간병은 자녀로부터 받지 않을 거다. 굉장히 많죠. 그리고 93%가 부부끼리 살 거다. 이게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부부가 사이가 좋아야지 이게 올해 앞으로 30년, 50년. 그전 50전까지는 남편이나 아내나 자기 일이 있어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가기 바빴고 저녁에 들어와서 잠시 경상도 말로 밥 못나 아들은 자자 그 세 가지 말만 하면 됐는데 이제부터는 얼마나 많은 얘기를 서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얼굴 마주 보니까. 그런데 부부 사이가 어려우면 정말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중년이 다시 교육도 받고 부부끼리도 관계를 재정립해야 될 시간이 이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썰데이즈라는 개념도 나타나게 됐죠. 굉장히 많습니다. 서글픈 베이비. 이게 몇 년, 2, 3년 전에는 65세 이상 된 어르신들, 노인에 대한 기사가 이렇게 막 도배를 했는데 이제는 베이비 부모 기사가 이렇게 도배를 해요. 자,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다 공감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아까 우리 닥터 커틀러 교수님 얘기하신 게 은퇴 설계란 말을 하지 않는다. 장수 설계란 말을 한다. 굉장히 단순한 단어 같습니다만 어떻게 우리가 그 단어를 뽑아서 쓰느냐가 기관에 계신 여러분도 그렇고 또 앞으로 RFG나 은퇴 전문가들인 우리가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우스 푸어 내지는 실버 푸어, 빈곤한 5060 시대 급증한다. 이런 얘기들 무지하게 많이 나오죠. 미국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베이비 부모들도 그럼 뭐에 관심이 있냐고 봤을 때는 실제로는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생 전반전, first half하고 second half, 전반전, 후반전 나눴을 때 전반전에서의 삶의 이 순위들, 우선순위들, 프라이어리티와 후반전은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일단 자녀들이 다 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아파트 더 늘려가지 않아도 되잖아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방이 많을수록 청소할 곳만 많아지고
예, 그래서 그렇다면 뭐냐? 뭔가 의미 있고 다시 생산적인 일을 하고 싶다는 거죠. 그 프로덕티브 에이징이라고 합니다. 예, 생산적인 뭔가 나이 들어감을 하고 싶고 좀 미닝풀한 삶을 살고 싶고 거기에 무언가 크리에이티비티까지 예, 그 전에 하지 못했던 새로운 거를 뭘 원하는 거를 원하는 거를 찾아서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은 시기에 그런 거 하기에 좋은 시기에 그 전에는 내가 원해도 못했잖아요. 가족 먹여 살리고 부양하느라고 이제는 50 넘었으니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조사도 해보면 매드라이프와 서울대 연구소에서 조사를 한 결과에 의하면 보시다시피 26%로 은퇴 후에도 퇴직 후에도 생산적이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개념을 잡고 가셔야 되는 게 퇴직하고 은퇴하고는 다르다. 제가 아는 분들도 몇 분 계십니다. 여기 개인적으로. 예. 한국의 지금 사회 시스템이 너무나 빠른 나이에 열심히 하던 일을 그만두게 되는 그런 상황에 와요. 그 퇴직이 은퇴는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를 본인 스스로가 마치 은퇴한 것처럼 착각하지 않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무지하게 여러 종류의 잡을 옮겨 다닙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영리 집단에서 기업에서 일하다가 비영리 단체로도 넘어가요. 우리는 감히 그 생각을 못 하잖아요. 이제는 과감하게 행동하고 과감하게 실행하고 그걸 배우자랑 의논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디 퇴직, 그 직장에서 잠시가 아니라 이제 그만뒀다는 걸 가지고서 완전히 직업 활동에서 물러난 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은퇴라는 단어를 쓰는 시기는 한 75세, 80세 됐을 때 비로소 은퇴라는 단어를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좋은 케이스가 American Association of Retired Person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미국 은퇴자 협회라고 해석을 하는데 미국에서는 그렇게 풀어서 쓰지는 않습니다. 예, American Association of Retired Person이라고 말을 안 해요. 지금 좀 전에 발표하신 닐 커틀러 박사님도 AARP의 파운데이션의 보드 멤버예요. 대단하신 분입니다. 키는 작으셔도. 예, 못 들으니까 제가 얘기인데. 근데 이제는 AARP라는 한 단어로 써요. IBM처럼 그렇게 한 단어로 쓰지 뭐 인터내셔널 옛날에 뭐죠? BDS 머신이었나? 뭐 굉장히 이제 아는 사람도 없잖아요. 이제는 은퇴자란 말 안 씁니다, 사실은. 왜 은퇴를 했어요? 50살에. 그런데 여기 안에 있는 AARP라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저는 우리나라도 50세 이상의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온라인에서든 오프라인에서든. 그래서 정말 이제까지 열심히 자기가 쌓아왔던 지식이나 경험이나 경륜을 거기다 쏟아부어서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멤버 중에 하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자연히 돈도 따라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저도 첫 번째 인생 1모작은 금융기관에서 투자은행에서 일을 했습니다. 예, 닥터 퍼틀러와 닥터 워스를 만나가지고 생각지도 못했던 노년학이라는 공부를 하고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돈은 안 됩니다. 그렇지만 그러니까 돈이 안 되니까 더 행복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제 스스로. 행복 주사를 매일 맞고 있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더 자세하게 들어가기 전에 뭐 ARP라는 거 우리는 그냥 ARP 올가네이션 비영리 단체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비영리 단체는 53개의 주마다 다 오피스가 있고요.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정보를 엄청나게 줍니다. 그리고 교육도 시키고 발런티어, 자원봉사자들 조직도 아주 잘 돼 있고요. 이런 역할을 하는데 그 외에 또 있는 게 ARP 파운데이션이에요. 닥터 퍼틀러 지금 보드 멤버를 하는데 이런 건 주로 어려운 저소득층이나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외로움, 그 다음에
배고픔, hunger, 예, isolation. What else? Four themes. Yeah, causing hunger, hunger and isolation. Okay, I'm sorry. It's getting older and I cannot see. 좀 밑에 조그맣게 돼 있는 거예요. hunger. 예. 그 다음에 housing. 주거 문제에 고생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수입, income. 그 다음에 isolation. 이 네 가지의 소주제를 가지고서 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도네이션을 받아가지고 저소득층 시니어들, 노인들을 위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재단입니다. 여기는. 또 하나는 보시는 바와 같이 서비스 인코퍼레이션이에요. 이거는 영리단체입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ARP 회원들, 미국에 50만 넘으면 무조건 회원이 가입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베네핏이에요. 예. 그래서 기업들하고 연계해서 증권회사, 은행, 뭐 렌트카, 뭐 호텔, 뭐 여러 군데라 안경점, 뭐 기가 나쁘면 보청기 이렇게 해서 거기서 멤버들을 위한 디스카운트 비즈니스를 하는데 굉장히 큽니다. 여기서 약간의 카테고리를 보면 건강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일자리, 일거리, 그죠? 퇴직하는 거. 거기에 대한 정보와 자료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잡을 찾느냐, 그죠? 그 다음에 리커리어링, 커리어를 다시 또 시작하는 거예요. 리타이어 하는 거, 플래닝 하는 거. 그 다음에 머니 해도 머니가 제일 문제죠, 그죠? 예. 그래서 머니에 대한 거 여러 가지 많습니다. 세금에 관련. 그 다음에 집, 주거에 관련된 거, 그리고 패밀리, 앞에서 계속 강조하신 패밀리 에이징에 대한 것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즐겁게 살아야죠, 이제는. 예. 그래서 엔터테인먼트, 펀에 대한 뮤직, 텔레비전, 북스, 뭐 무비즈. 제가 최근에 미국 갔다 왔습니다만 제가 보지 못한 영화가 있어요. 프랭크 앤 로버트라고 해가지고 프랭크와 로버트에 관련된 영화래요. 이제는 이 시니어의 삶의 바운더리 안에 로버트도 들어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들. 그 다음에 음식 굉장히 중요하죠. 건강하고도 관계되니까 다이어트라든지 무슨 뭐 레시피. 그 다음에 퇴직을 하고 나면은 나이 들면은 자녀들한테서 좀 벗어날 수 있으니까 가장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여행입니다. 트래블. 예. 그리고 그 외에 또 뭐 자기가 시니어의 권리를 좀 강조하겠다. 주장하겠다. 그러면 애드보커시 그룹 같은 거, 그 다음에 가버먼트에 관련된 거, 선거에 관련된 거, 뭐 히스토리, 뭐 이벤트 굉장히 많습니다. 뭐 대통령도 여기에 조지 W 부시도 커버에 나올 정도로 미국의 최대의 비영리 단체입니다. 그래서 50세 이상 된 시니어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 정보나 자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러한 최대의 압력단체로 반려도 했고요. 이 AARP는 1958년, 지금부터 54년 전에 한 여인, 여자 교장 선생님, 리타이어한 교장 선생님이 티처가 이걸 설립을 한 게 지금의 역사를 가지게 된 기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 4천만 명의 회원을 갖고 있습니다. 4천만 명이 어마어마하죠. 여기에서 나오는 매거진이 있어요, 잡지가. 발행 부수가 3,500만 부. 그러니까 뭉쳐야 돼요. 우리도 대한민국에도 50 플러스 사람들이 뭉쳐야지 무언가 힘을 가지고 거기서 비즈니스도 가지게 되고 뭔가를 우리가 원하는 것도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 지역의 지부가, 브랜치가, 오피스가 2,200여 개가 됩니다. 여기에는 많은 봉사자들도 있고 실제로 또 돈을, 월급을 가져가는 또 사람들도 있어요. 굉장히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이 든 사람들이 우리나라 이제 베이비부모도 앞으로 미래에 10년, 20년, 30년 후에 그런 상황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운전대를 안 놓으려고 해요. 평생 운전을 하고 다녔기 때문에 운전대를 안 놓으려는데 나이 든 사람이 잘 보이지 않고 민첩하지 않기 때문에 교통사고를 크게 냅니다. 그걸 어떻게 운전대를 뺏을 것인가 하는 운동도 ARP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화재
아니면 동부화재, 현대화재 그런 데랑 같이 은퇴자들 아니면 은퇴자는 아니지만 나이든 시니어들 운전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 운동들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삼성화재 얘기한 건 여기 누가 삼성화재에서 오셨기 때문에 갑자기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ARP 구조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영리 단체도 있고 재단도 있고 또 영리 목적을 해가지고 ARP 공공업체들을 모아서 관리해주고 그 회원들한테 베네핏을 주는 그런 일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 가서 이걸 보신 분들은 어떤 조직이라는 걸 금방 알게 돼요. 근데 한국에서 말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ARP 글로벌 네트워크라고 해가지고 지금 뭐 캐나다나 덴마크, 그 다음에 이탈리, 그 다음 이탈리아, 그 다음에 네덜란드, 인도, 뭐 여러 군데, 프랑스도 그랬나? 그렇고 거기랑 같이 네트워크를 만들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저희 한국에서도 자발적으로 우리 문화에 맞는 그런 어떤 조직이 만들어져서 실제로 대한민국의 많은 50 넘은 사람들이 내부에서도 좋은 역할을 하지만 해외 나갔을 때 이런 미국하고 연계 프로그램도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지난달에 미국 가서 여기랑 회의를 며칠을 하고 왔습니다. 트레이닝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앞에서 닥터 커톨도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인터내셔널리 글로벌 에이징이죠. 예, 전 세계가 에이징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에이징하는 시니어들끼리의 협력이나 어떤 그런 활동을 같이 한다면 훨씬 시너지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미국의 노인이나 한국의 노인이나 나이 들어가는 건 비슷해요. 성격 까칠한 건 좀 다릅니다. 한국 노인이 더 까칠합니다. 이래서 디스카운트도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디스카운트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제 첫째로 보험이 의료보험이 민간이 다 사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큰 또 차이가 있죠. 그 다음에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 우리나라는 다 돼 있지만 정부에서 관여해서 다 혜택을 주지만 미국에서는 롱텀 케어 인슈런스도 굉장히 비싼데 본인이 다 사야 됩니다. 예, 이런 것들이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뭐 트래블, 그 다음에 호텔, 리조트, 크루즈, 뭐 베이케이션 투어, 카 렌탈, 뭐 호텔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리고 쇼핑하는 거, 그 다음에 식사하는 다이닝, 그 다음에 뭐 인슈런스도 굉장히 많아요. 오토 인슈런스, 보트, 모터홈 인슈런스, 뭐 크레딧 카드, 그 다음에 뭐 찰스 왑하고 하고 있는 또 파이낸셜 어드바이저리 서비스라든지 굉장히 많아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한국에서도 민간 기업들이 하는 것도 좋지만 조금은 비영리의 성격을 가지고서 모든 사람들을 통합하고 함께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정보나 자료를 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 기간에서는 온라인에서만 정보 주고 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그걸 이벤트화 해가지고 일자리도 그렇고 일거리도 그렇고 일자리와 일거리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예. 소득을 목적으로 할 수도 있고 소득은 조금 적지만 내가 뭔가 의미 있는 봉사하고 내 스킬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거 자원봉사 매치한다든지 그리고 외국 같은 경우는 인텔 같은 데서도 굉장히 좋은 사회공헌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년의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시빅 벤처라는 좋은 회사와 함께 중년이 직장에서 살던 사람들을 인터넷 살던 사람들이 나가서 비영리 단체에서 뭔가 일을 해보고 싶은데 돈 때문에 일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회사에 있는 동안에 거기 나가서 비영리 단체에서 봉사하는 거를 회사 월급을 받으면서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게 정말 좋다 하면은 그때는 이제 그만두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퇴직하기 전에 그런 어떤 준비 프로그램을 회사가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개념입니다. 우리나라도 좀 큰 기업들이 많은 회사 내 좋은 시니어들, 나이 들어가고 퇴직 예정자들한테 이런 프로그램을 미리 밖에 나가서 퇴직한 다음에 하는 것보다 퇴직 전에 좀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부여한다면 얼마나 사회가 훨씬 더 따뜻하고 같이 나누는 사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미국에서 이런 사람들하고 접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 외에도 교육 프로그램이
우리 회사를 알리기 위한 교육도 중요하고 우리 상품을 알리기 위하고 우리 서비스를 알리는 그런 목적도 중요하지만 또 이 사람 한 사람 한 사람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가족한테는 더더군다나 의미가 있습니다. 부부 관계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년의 교육, 생애 설계 프로그램이 저는 다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고령화에 대한 거라든지 아니면 중년의 정체성, 솔드에이지나 미들에이지의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가 다시 옵니다. 마치 사춘기 때 오는 것처럼 내가 무엇하지? 내가 누구지? 내가 뭘 하고 싶지? 앞으로 30년, 40년의 기간 동안 내가 의미를 두고 할 일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으로 다시 살펴보는 그런 어떤 하나의 시간이나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어느 모 기업을 얘기해서 그런데 무슨 S전자라는 데예요. 거기서 평생을 다니시던 분이 퇴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누가 은행에 가서 계좌를 좀 열어보라 그랬더니 그분이 어디로 가신지 아십니까? 다니던 S전자의 총무부로 갔답니다. 예, 정말 멋있게 열심히 가족도 잘 부양하면서 30년을 직장생활을 했지만 사회에 나오기에는 너무나 부족하고 준비가 덜 됐다는 거죠. 그런 분들한테도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요? 사회 적응 훈련, 내지는 시니어 비즈니스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아까 교수님도 혼자 사는 비즈니스에 대한 얘기도 밖에 많아요. 미국에 많아요. 그래서 베이비 부모와 엔터프로니어십, 베이비 부모의 창업. 미국의 베이비 부모는 저는 고령 선진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선진국이 아니라 고령화가 우리보다 앞서간 그런 유럽이나 일본의 경우, 그리고 미국의 경우를 보면 우리 베이비 부모들이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고 뭘 해야 하는지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좀 초이스가 선택의 여지가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보면 어떻겠냐는 생각에서 여기에 넣어봤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에 봉헌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요즘 해외 파견에서 근무하는 것도 많잖아요. 그리고 커뮤니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커뮤니티,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그런 프로그램이 이번에 박 시장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케어 서비스. 고령화되면서 전부 요양시설로 가고 싶어 하지는 아무도 않습니다. 90% 이상의 노인들이 대부분 내가 살던 집에서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보내고 싶어요. 그러다 보면은 홈케어 비즈니스, 제가 서비스 비즈니스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커져야 합니다. 그게 미국에서 얘기하는 에이징 인 플레이스라는 얘기예요. 내가 살던 곳에서 에이징 인 커뮤니티에서 내가 계속 살겠다는 거죠. 그런 제가 서비스. 그러려면은 내 집 안에를 개조를 해야죠. 우리는 개조한다 그러면은 막 인테리어를 막 기가 막히게 바꾸고 이러는데 그거 말고 손잡이 넘어지지 않고 미끄러지지 않게 바닥 욕실에 바닥 재료를 바꾼다든지 그런 것부터 시작할 수 있는 주택 개조. 예, 그리고 나이 든 사람한테 계속 무언가를 옆에서 떠먹이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혹시 수술을 받게 돼서 병원에 가서 환자가 됐어요. 간병인이 왔어요. 여러분 스스로 식사를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누가 떠먹여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먹고 싶을 때 먹어야지. 계속 떠줘주는데 나 저거 안 먹고 싶은데 말은 못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간병이나 남을 도와준다는 개념이 스스로 자립하고 스스로의 의사를 물어보고 존엄성을 생각하는 그런 서비스인지 아니면 내가 그냥 해주면은 내가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서비스인지도 서비스의 철학이 다릅니다. 개념이 다릅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나이는 50 넘은 사람들이 할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 환경, 우리가 우리 자손들한테 물릴 수 있는 것은 환경밖에 없다고 그러잖아요. 이 땅밖에 없잖아요. 물, 에너지, 그죠? 나무, 바다. 너무나
중요한 요소들이 많습니다. 생태마을이라는 개념도 그렇고 에너지 전략도.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걱정되는 것은 음식 문화입니다. 오늘 차는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배고프실 분도 계신데 이렇게 배고플 때 공부가 잘 됩니다. 저희가 더 많은 양의 김밥을 준비하려다가 조금 적게 드려야지 졸지 않으실 것 같아서 음식을 남기는 나라는 거의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도 음식을 많이 시키지만 꼭 싸가지고 가잖아요. 일본은 음식을 남길 수가 없죠. 워낙 비싸고 조금밖에 안 줘서. 우리나라는 이 문화부터 뭔가 바뀌는데 우리 50 플러스가 앞장서도 어떨까 하는 생각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영리 단체도 있지만 영리 단체로서 또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멤버십을 만들어서 50세 이상인 사람들은 무조건 가입하게 해서 그 사람들한테 엄청난 혜택을 많은 좋은 기관들하고 연계해서 줄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행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금융이라든지 실버용품이라든지 일자리라든지 뭐 자원봉사라든지 뭐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제가 구하겠습니다. 괜찮을 것 같습니까? 네, 그럼 큰 박수로